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건강관리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걷기 운동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등 집안에서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들 알아봅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던 음악 앙상블 활동을 위해서 악기 강사들이 학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1인 1학기 활동과 다양한 앙상블 활동으로 특별한 수업을 즐기고 있는 홍천 서석중학교를 찾아가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힘든 요즘, 강릉에서 색다른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과 금연 클리닉 등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역시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태원발 확진자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지면서 정말 전 국민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고 있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건 지금 또 우리 학생들의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허탈감이 큰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고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이 코로나19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깝게. 이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거리는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하시면서 또 유용한 정보들 쏙쏙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지은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두 분은요. 이 현대인의 필수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데 세상이 다 들어있는 듯한 느낌.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막 비가 들어왔는데 네.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아무래도 어후. 현대인의 필수품 아닐까. 네. 예전에 외출할 때는 사실은 외출하기 전에 열쇠도 챙겨야 되고요. 열쇠? 지갑도 챙겨야 됐는데 네. 요즘은 뭐 스마트폰 안에 신용카드 들어있죠. 또 요새는 이 자동차도요. 스마트폰으로 열 수 있고 시동도 걸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좋은 차 탑니다. 좋은 차. 맞습니다. 네, 네, 네. 이 모바일 스마트폰 이름처럼 아주 스마트한 녀석인데요. 모바일로 쇼핑을 하고 뭐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게임이나 공부를 하는 건 이제 흔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카드 대신 결제도 할 수 있고요. 네. 자동차 문까지 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바일로 건강을 관리한다. 요거는 좀 아리송하시죠. 과연 어떻게 모바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성에 딱 맞는 우리 말년 지은 병장이 씨. 저러거든요. 예, 제가 예. 맨날 저러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렇게 열심히 뒹굴거리던 순간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쁜 봄옷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그러자 떠오르는 곳곳의 숨은 살들 얼마나 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떡해요.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큰맘 먹고 운동하러 나왔지만 절대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다이어트라는 말씀. 건강관리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한 방법들을 평창군에서 알아보자고요. 모처럼 운동을 하러 나온 이지은 리포터. 그런데 지은 씨, 이렇게 운동하면 어디 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왜요? 피디님 저 걷고 있잖아요, 지금. 걷고 있다고요. 아니, 여기는 운동기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혼자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혼자서 걸으니까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니, 어떻게 혼자서 운동을 하란 얘기예요? 잠깐만요. 지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뭐지? 지나쳐간 사람들을 쭉 따라가 보니 혼자서도 묵묵히 갈 길 가는 한 어머님을 발견합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혼자 걷는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의욕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뭐라고요? 점수가 올라가요. 저는 걸을 때 점수가 안 올라가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여기 걸음 하나 살려라 해갖고 점수가 한 걸음씩 할 때마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점수는 누가 도대체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평창군 의료원에서 하고 있어요. 걸으면 걸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점수가 쌓이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평창군 보건의료원을 찾았는데요. 정말 소문이 사실이에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주민들의 모든 그런 건강 증진 사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집에만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워크온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워크온 사업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점수가 부여되고 또 거기에 도전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상품권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그 코로나 그 발생 상황에서 아주 호응이 좋았고 굉장히 열심히들 서로가 경쟁이 되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혼자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운동법이 있다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어떤 일로 나오셨어요? 예,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운동이요? 예, 오. 걷기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걷기 운동하러 예, 나오신 예, 거예요? 예. 날씨도 좋은데 저도 한번 걸어볼까요? 그래요? 네네. 근데 걷기 전에 한번 워크온 까셨나요? 워크온 워크온이요? 아세요? 예. 그게 뭔데요? 예. 워크온 그 앱이라고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 걸을 때 예. 항상 이걸 켜고 가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면 하는지 이제 좀 하루에 보여주세요. 그 누적돼 갖고 목표 설정을 합니다. 10,000보든 15,000보든 설정을 해서 걸으면 하루에 이게 수치가 올라갑니다. 내가 걷는 걸음수가 여기에 체크가 되는 거네요? 자, 걷기 전에 먼저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주고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지금부터 걷기 운동 시작해볼까요? 걷기 길이 진짜 좋아요. 예. 날씨도 좋습니다. 오늘. 네. 근데 걸음이 좀 빠르시구나. 근데 풍경이 좋으니까 걸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진짜 좋다. 정말 좋아요. 네. 걷기가 사실 되게 쉬운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아무리 차에 뭐 거리두기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개인적으로 그냥 그쵸. 시간 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뭐 자기 전에 맞아, 하고 또 이거 잘 되면 또 상품까지 준다고 하니까 맞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마일리지. 이거 걸을만 나겠는데요.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봄바람 쐬며 천천히 운동한 결과 오늘은 총 3,824보를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한 걸음수가 마을 단체 점수에도 합산된다고 하니 개인전, 팀전, 골라하는 재미까지 느껴볼 수가 있겠죠? 건강에 좋기로 두말하면 잔소리인 걷기 운동.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평창에는 걷기 좋은 아름다운 명소들도 많은데요. 오늘 지은 씨는 평창 둘레길 중 한 코스인 남산 데크길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마일리지도 쌓고 좋겠네요. 이렇게 산이랑 강이랑 따라서 걸으니까 진짜 좋네요. 그나저나 제가 여기 어디에서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것 같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길이 너무 좋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체 활동이 별로 없는데 주민들이 아주 건강해지는 좋은 곳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쭉 걸어왔는데 아니 이 걷기에도 올바른 자세와 또 방법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 정렬입니다. 몸을 똑바로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전방 10에서 15m 정도를 바라보면서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이런 식으로 중심 이동을 하고 뒤에 발로 힘차게 밀어주면서 팔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앞뒤로 무조건 걷는 게 좋은 게 움직여주면 아니라 됩니다. 바른 자세가 잠깐.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도 아프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면서 구부정하게 걷거나 스마트폰 걸을 때 보면서 걸으면 안 발끝이 되겠어요. 안쪽을 향해 있지는 않으세요?
걷기 운동 말은 누구나 잘하시네요. 할 수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가 제가 중요합니다. 걸어보니까 확실히 자세를 무의식 중에 바르게 하고 자세가 걸으니까 흐트러지지 운동 효과가 않도록 더 계속 좋아요. 점검하면서 가슴을 제가 펴고 사실 팔자 당당하게 걸음이에요. 걸어야 한다는 사실 집중해서 꼭 걸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처럼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많이 부족할 때 이렇게 잘 닦여진 둘레길을 한 7,000보에서 8,000보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걸으신다면 아마 본인들 건강에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평창 군민들께서는 워크온 걸으면 날 살려라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고 온 지은 씨. 또 다른 건강관리 비법을 찾아서 이번에는 한 가정집을 찾아왔는데요. 잠시만요. 아니, 여기 보니까 의료 장비들도 많고요. 지금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위험 요인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체크하는 중이었어요. 아니, 병원에도 안 가고 혼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당연히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전문가분들은 어디 계세요? 바로 여기 계시죠? 모바일로 하는 스마트한 건강관리법. 그 두 번째는 바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건강 위험 요인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는데 보건소 선생님들과 같이 상담받으면서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식단부터 운동법까지 꼼꼼하게 맞춤으로 관리해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들의 정체는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팀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상담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뭔가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계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계셨어요? 네. 저희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분이신데 이제 자택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는데 이분이 혈압이 꾸준히 높게 나와서요. 이분에 대해서 사례 관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전문가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건강 정보나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건강까지 모바일로 관리하는 시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사한 수치를 올리면 의사와 코디네이터, 간호사와 영양사, 그리고 운동 전문가가 수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그 모바일 헬스케어 사용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어떻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자택에서 측정한 건강 정보를 이쪽에서 분석을 해서요. 영양사, 간호사, 운동 처방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집중 상담을 전달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모바일 헬스케어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이나 혼자서는 건강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 또 가장 중요한 게 내 건강에 대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모바일 헬스케어에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집콕 쪽부터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까지 편리함을 강조한 모바일 서비스가 갈수록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이제는 건강도 모바일로 똑똑하게 챙겨보세요. 네, 오늘은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건강 관리, 이제는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 관리 어렵지 않아요.
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여러 뉴스나 지나가는 말로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네.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었거든요. 근데 의사부터 영양사까지 이 5명의 전문가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평창군 걷기 프로젝트, 이게 정말 주민들에게 호응이 왜 높은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네. 용석 씨가 요즘 혼자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뛰기 운동이요. 네, 잘 알고 네. 계실 테지만 사실 네. 혼자 운동을 하면 30분 운동할 것도 10분 운동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맞아요. 되거든요. 5분이요, 5분. 그런데 네. 모바일로 함께 주민들끼리 얼마나 걸었는지 보고 대결도 하고 또 네네. 점수도 쌓으면서 상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게임처럼 재밌으니까 열심히 운동할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모바일 서비스 2가지를 다 체험을 직접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일단 재미가 있고요. 또 네. 무엇보다 참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건강을 좀 해칠 수 있다, 해롭다 하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스마트폰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오히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다양하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창에서 온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이었죠.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요. 처음엔 좀 어설프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정말 오프라인 등교, 정말 개학이 시작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진 와중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집단 새로운 감염자가 등장하면서 이 온라인 강의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한 학교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홍천 서석중학교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교실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르던 강당도 조용하긴 마찬가지. 학교 진짜 가고 싶어요. 체육도 밖에서 뛰어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학교가 좀 그리워요. 학교가 그리운 학생들, 카메라와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온라인 수업이 한창입니다.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또 하나의 자고책이 마련됐는데요. 그 현장을 만나보시죠. 홍천 서석중학교입니다. 실장 인사합니다. 차렷. 선생님 경례.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낸 것 같네. 다들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선생님 이름 좀 부를게. 고덕열. 온라인 수업이지만 인사도 나누고 출석도 부르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5번 민정이. 안녕. 3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학 문제풀이도 화면에 직접 써가면서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아쉬운나마 쌍방향이니까 이렇게 상호 소통이 되고 이렇게 문제도 애들 직접 풀 수 있어서 좋은데 부족한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만 집어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옆에서 못 도와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학생들과 만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제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졌네요. 어떤 학생들은 이 수업에 굉장히 동참을 잘하면서 더 대면 수업보다 더 낫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간표에 맞춰 여러 과목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체육 시간입니다. 모니터를 보니 학생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서석중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함께 연계해 예체능 수업이나 예술 활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역시 초등학교 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시범에 따라 스트레칭으로 몸부터 풀어봅니다. 기능적인 수업을 할 때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체격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홈 트레이닝, 개인적인 체력 수준을 요구하는 운동은 학년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체육 수업을 듣고 있는 희연이네 집입니다. 화면을 통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잘 따라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체육을 좋아하고 잘하는 희연이는 운동장이 아닌 방 안에서 체육 수업을 하려니 아쉬움이 큽니다. 수업 내용은 요즘 다이어트 운동으로 인기가 많은 타바타 운동,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희연아 어떻네? 네. 희연이 어때? 힘들어요. 힘들어? 땀 좀 났어? 네. 많이 났어?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났어? 네. 학교에서 한 체육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요가 같은 체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힘도 더 많이 들어가고 뛰어노는 것도 아니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영어 회화 시간. How was your weekend?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서석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삼생초등학교, 청량분교 5, 6학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같은 시각 현선의 집.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No. 서석중 1학년인 현서와 삼생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 현정이가 같은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동생은 거실에서, 언니는 방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생 현정이는 영어 수업이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떨어질 듯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수업이 끝나고 언니를 찾아온 현정이. 수업 중에 궁금하던 것을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왜? 매니의 뜻이 뭐니? 매니는 많은이란 뜻이야. 그래? 그렇구나. Having the elementary and the middle schools together, they can allow each other to speak and to learn each other's level. Becaus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hey have different levels of speaking and writing. But once they get together, they can help each other and they can fix or correct or support on speaking English in a better way.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이 끝나갈 무렵 방과후학교 수업 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예술꽃 씨앗학교 공모에 선정돼 공연을 열었던 홍천 서석중학교.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과후 수업을 열었는데요. 부는 거는 조금은 자제해 주시고 아이들이 악기를 적극 들고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운지법 이런 거 위주로 일단은 좀 알려주세요. 방과후 수업으로 악기를 배우던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많은 학생들이 모여 연습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요즘. 덕분에 1:1 악기 과외 수업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악기를 잡은 현정이는 조금 어색한데요. 금방 다시 예전 실력을 찾아갑니다. 악기를 직접 불어 연주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 조금은 아쉬운데요. 하지만 이렇게 악기를 들고 손으로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악기를 익히는 중요한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학교에서만 보던 친구들이니까 직접 이제 친구들이 있는 집에 오는 게 좀 신선하고 악기를 좀 오래 안 불었던 것도 있고 좀 새로운 환기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개개인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완벽하게 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연습용 악기를 들고 학생 집을 찾아다니며 가르쳐주시는 색소폰 선생님. 민욱이와 가까이 사는 민석이가 함께 색소폰을 배웁니다. 열심히 연습해 공연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작년에도 공연을 해봤는데 재밌고 다 같이 해서 좋아서 올해도 또 공연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배우는 악기는 소프라노라는 좀 높은 음을 가지고 있는 악기고요. 제가 색소폰 배운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멋지게 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바이올린을 배우는 남준이네 집.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과 함께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해봅니다. 학교에 갈 수 없어 꽤 오랫동안 연주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잊지 않고 잘 연주하네요. 겨울방학 동안 집에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렇게 선생님 와주셔서 가르쳐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여럿이서 아이들 상대하는 것보다 1:1로 하는 게
힘들기는 하는데 얼른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다 같이 친구들이랑 함께 같이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한 명당 한 가지 악기를 전문 강사에게 배우고 있는 서석중 학생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대도시 학교도 부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악기를 연주할 때만큼은 꽤 진지해집니다. 애들이 학교 갈 때도 얼굴에 웃음꽃이 아주 많이 밝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좀 왠지 우울한 기분이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음악 이런 걸 지도해 주셔서 아주 많이 얼굴이 밝아지고 또 활동하는 것이 또 아주 되게 아주 많이 또 명랑해졌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뭐 리코더 정도인데 저 비싼 바이올린, 뭐 색소폰 이런 거 다 가르쳐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시내에서는 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 가면 학교 방과후 수업 때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엄마들이 있다면 시골도 좋다는 걸 알려주고 싶긴 하네요. 언제쯤 아이들은 학교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함께 모여 웃고 떠들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상황 속에서도 저마다의 해법으로 이겨내 나가고 있는데요. 공부도 악기 연주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하루빨리 함께 모여 공부하고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네, 1인 1악기 강원도 산골의 작은 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으로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악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매일 집에서 모니터만 보면서 수업을 하던 학생들에게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해에는 우리 학생들이 또 열심히 연주를 하면서 공연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올해도 그 공연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 공연 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영상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연주하고 연습하는 만큼 각자의 악기들이 모여서 멋진 하모니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네. 다시금 발생하면서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아름다운 공연을 하고 예쁜 수업을 듣는 그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9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바깥에 미세먼지가 안 좋기 때문에 바깥 활동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명수 씨가 잘 못하는 이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네. 집안에서 하는 운동을 저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딱 한 가지 식습관이라도 좀 고쳐보자. 먹는 거에 신경 써보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그 주인공이 이색 닭요리입니다. 어떤 맛인지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맛보시죠. 코끼요! 코끼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닭! 이 닭은 튀겨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좀 더 특별한 맛은 없는 걸까요? 특별한 맛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채널 고정. 때론 담백하게, 때론 화끈하게 입맛 사로잡는 특별한 닭요리 혈전. 맛대맛 이색 닭요리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이색 닭요리 그 첫 번째 주자를 찾아 경북 청송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청송에 와 있는데요. 원래 청송은 약수, 닭백숙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맛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장님. 예. 여기 오면 이색적인 닭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거기서 제가 왔는데. 예. 어떤 건가요? 예, 닭고기 중에도 우리가 특히 백숙 난 곳인데 닭 날개, 닭 불고기, 닭 백숙인데 그 중에서도 딴 집에는 닭 어깨봉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닭 어깨봉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맛이 참 특이하게 맛있어요. 닭 어깨봉이요? 사장님, 닭 어깨봉 하나 주세요.
닭의 새로운 변신. 첫 번째 주자는 수남마 대표 닭 어깨봉 구이입니다. 쫄깃탱글한 닭 어깨에 부부의 오랜 손맛을 더해 구워낸 닭 어깨봉 구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미식가들이 청송까지 한달음에 찾아온다고요? 아니 사장님. 예예. 닭 어깨봉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닭의 어깨가 어디인가요? 예, 닭 어깨 부분이 바로 요 부위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저는 닭다리도 들어봤고 닭 날개도 들어봤는데 예. 굳이 닭 어깨를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맛이 이거 딴 부위하고 닭 고기 중에서도 딴 부위하고 맛이 틀리고 맛이 최고 맛이 있습니다. 전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예. 잡사 보시면은 더 맛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먹으러 가보시죠. 예. 날개부터 봉, 어깨까지 맛있는 부위만 콜라콜라 쫄깃하고 부드러운 닭 어깨봉 구이. 달콩 짭짜름한 양념 살살살 발라서 이렇게 불김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 담백함의 극치, 구수함의 향연. 고기는 뜯어야지만 맨손껏 뻗 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니 멀리서 봤는데 제가 갈비를 뜯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달 어깨. 닭 어깨. 달 어깨 봉. 닭 어깨봉. 아니 진짜 너무 진짜 맛있게 맛있다. 드시고 계시는데 맛이 어때요? 아이고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 몇 배로 더 맛있다. 맛있어서 단골로 이제 한 30년 동안에 단골이구만요. 30년 단골요? 야 그러면은 오늘은 뭐 드셨어요? 어깨봉하고 찌짐하고 불백하고 백숙하고. 야 진짜 깨끗하게 드셨는데 지금 맛있이 다 먹잖아요. 지금도 깨끗하게 드시고 손에는 지금 또 닭 어깨봉을 어깨봉. 들고 어깨봉은 이 집에 특별하고요. 이 집만. 맛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그러니까 연하지 뭐 부담감이 연하지 이거요. 그 날개는 또 날개대로 또 저거 하고 이건 어깨봉은 어깨봉대로 또 이제 맛있어요. 맛 최고야. 어깨봉. 단짠단짠이 진리라는 거 다들 알죠? 노릇노릇 황금빛 닭 어깨구이. 자꾸만 손이 가요. 짠! 자, 제 눈앞에 음식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인터뷰할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침을 칠질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야, 드디어 이제 제 눈앞에 왔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요. 밑반찬들이 굉장히 정갈하게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밑반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메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 제가 아까 볼 때부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우선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우선 향기부터 합격! 자, 먹어볼게요. 구수한 닭을 불김에 구웠으니 그 향기는 말해 뭐해? 후각살표 가볍게 프리패스. 침샘 어택 중. 순한 맛이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 법. 끝없이 들어가는 그 이름하여 닭 어깨봉. 저기 나영씨, 맛만 보지 말고 말 좀 해주세요. 야, 제가 먹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이 먹었네요. 이게 우선은 먹어보니까 향기부터가 다릅니다. 우선은 고소한 향이 나고 그 불냄새가 야 먹어봐라 약간 그런 맛이고, 그리고 딱 먹으니까 이게 어깨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날개와 가슴살 중간적인 약간 그런 맛. 그래서 퍽퍽하지 않으면서도 쫄깃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양념이 진짜 진리네요. 양념이 깊숙하게 배어 있어서 한 입 베어 먹으면 끝났어요. 겉바 속촉이 뭐 따로 있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닭 어깨봉구이가 바로 겉바 속촉이지. 풍부한 육즙의 향연이 배를 채워갈 때쯤 깔끔한 마무리 구원투수 녹두죽 등판합니다. 야, 청송에는 원래 닭백숙이 유명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녹두 닭백숙이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넣어 진한 닭백숙에 녹두까지 퐁당! 사장님의 인심까지 넉넉하게 담은 포근한 닭백숙 녹두죽! 담백함의 글자를 요리로 만드는 바로 이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닭 요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닭 어깨구이 드시러 오세요! 의성 전통시장의 명물 화끈한 두 번째 주인공은? 네, 여기는 없는 게 없다는 바로 전통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색적인 닭 요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떤 요리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불맛 제대로 직화 연탄불에 구워 향기 올킬! 장 보러 왔다가 홀린 듯 맛보게 된다는 의성 전통시장의 맛. 비주얼로 봐선 빨간 맛의 닭갈비 같기도 하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성 전통시장에 아주 이색적인 닭 요리가 할 때서 제가 왔거든요. 네.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닭갈비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뭔가요? 이거 닭목살이에요. 닭 목살이요? 네.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귀하드 귀한 부위 닭 요리의 신흥 귀족 닭 목살. 어머 사장님. 네. 아니 직접 양념을 하시네요. 네, 직접 합니다. 오, 양념을. 아니 양념이 조금 뭔가 특별히 다른 것 같은데 비법이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 엄마 때부터 남들이 모르는 비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중에 딴 게 한 게 있습니다. 비법이 있는데 알려줄 수 없다. 절대로 가르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를 이어온 맛집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은 야무진 딸의 손맛이 비법 아닐까요? 직접 맛을 낸 양념으로 정성스럽게 무쳐내고 대망의 포인트 화끈한 연탄불에 구워져야 진정한 닭목살의 맛이 완성된다는 말씀. 아, 바로 이 향기였군요. 이게 이 전통시장 안에 이렇게 쫙 풍기더라고요. 이 맛있는 냄새.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굽고 있는 거예요? 연탄에 굽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연탄이네요. 네. 아니, 그럼 사장님 여기 연탄에 굽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연탄에 구우면 딴 데 굽는 것보다가 이 냄새도 없고, 예, 불향도 좋고, 네, 그래서 살균도 잘 되는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사실은 연탄에 굽는 데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딴 쪽은 이렇게 보면 한 번을 구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초벌을 굽고 다시 또 두 번을 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모름지기 음식은 불맛, 직화루가 불향에 반하고 매콤한 맛에 두 번 반하는 의성의 시장표 닭 목살 구이. 아니, 제가 아까 옆에서 보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드셔보니까 어떻게 맛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몰랐는데 먹을수록 맛있어요. 묘하게 땡기는 맛이 있어요. 착착 감겨요. 아니, 먹으면. 근데 여기 근처에 닭발집 많잖아요. 네. 이 집만의 어떤 특별한 맛이 있나요? 네, 자꾸 먹으면 이게 생각나서 장날마다 먹고 먹어도 맛있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먹고 싶어지는. 복작복작한 의성장터 시장 보러 왔다가 그만 닭발 냄새에 홀려 너도 나도 한 접시 챙겨갑니다. 짠! 아까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 냄새로서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진짜 아주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닭 목살과 닭발 그 빨간 맛의 향연 닭껍질에 듬뿍 함유된 콜라겐으로 피부에도 좋은 건 물론 매콤한 맛으로 스트레스까지 빨빨. 와 오늘 이 구강 제대로 하시는데요. 여성분들 진짜 닭발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닭발 매니아인데요. 야, 우선 딱 먹어보니까 우선 뼈가 없어서 먹기가 굉장히 쉽고요. 거기에다가 이 양념이 진짜 기가 막히는데 이 양념에다가 또 이 불까지 촥, 이 불향이 촥 이렇게 덮이면서 야, 이 맛은 진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한 양념 속 고소한 닭목살의 맛이 사르르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캡사이신? NO!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내 맛있게 매콤한 깔끔한 맛이지만 매운맛 한도 초과다 싶을 땐 푸짐한 시장국수와 매콤한 닭발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야, 이게 바로 시장 인심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 인심만큼이나 굉장히 푸짐합니다. 이렇게 직화로 구워서 맛있는 닭목살, 닭발 드시러 오세요. 순한 맛이냐 매운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끝도 없이 손이 가는 담백한 닭 어깨봉구이? 아니 연탄에 구워 불맛 화끈한 닭목살? 때론 담백하게 때론 매콤하게 특별한 닭 요리 맛대맛 달게 변신은 무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진짜 뭐 하나 딱 맛있다고 딱 집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맛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닭 요리로 특별한 입맛 사로잡으세요. 네,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외출하기 전에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요. 네. 틈틈이 손을 씻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거든요. 네. 더불어서 온라인 개학 그리고 재택근무가 좀 익숙해진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까 용석 씨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네. 홈트레이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이 홈트레이닝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봐 주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못하게 되는 거죠. 아하.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의지가 네. 약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농담이고요.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 지은 씨처럼 먼저 이렇게 혼자 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혼자 하기 힘든 것들도 이 비대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요즘에 이런 문자 많이 받으시죠. 어디 나가지 마세요. 어디 모이지 마세요. 심지어는 헬스장 이용도 못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생활 습관. 그래서 강릉에서는 아주 색다른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집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꼼꼼하게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다면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힘든 요즘이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취미생활도 건강관리도 집에서 오케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쉽고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답니다. 몸은 멀리, 하지만 마음은 가까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모루도서관. 평소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텅 비어버린 모습이네요. 한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색다른 수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수업이 열릴 강의실인데요. 수강생은 한 명도 없고 선생님과 재료만 덩그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선생님밖에 없으시죠? 비대면 수업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거 재료거든요. 예. 이거 재료 가지고 저쪽 가셔갖고 라이브 네. 톡으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문화 강좌입니다. 메신저의 생방송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요. 필요한 재료는 수업 이틀 전 모루도서관 입구에서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수업 방식을 들여다보니 학교의 온라인 수업과 비슷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갑갑함을 해소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랜선 동네 배움터. 예전에도 진행했던 수업인가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고요. 저희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소돼서 도서관이 좀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재료 준비 하시는 거.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랜선 동네 배움터의 주제는 화문석 티 코스터 만들기. 알록달록 예쁜 컵받침인데요. 그나저나 이은상 리포터는 어디 있죠? 오늘 선생님이 만들 재료를 주셨는데 이게 화문석 티 코스터라고 하네요. 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작하라 하시니까 이제 한번 해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은상 리포터가 제법 잘 따라하고 있죠. 수업은 녹화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되감기는 불가능. 하지만 선생님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강생들과 소통에 도전하신 선생님. 다들 잘하고 계신 거죠? 네, 한번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면. 이 순간 채팅창은 빠르게 대답이 올라오네요. 이런 게 실시간 수업의 매력이죠.
이제 화문석 티코스터가 얼추 모양을 갖춰갑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작품도 한번 둘러볼까요? 완성작은 사진으로 찍어 대화방에 공유하기. 다들 잘 만들었네요. 진짜 금손들이시네. 너무 잘 만드셨는데? 저 여러분 보이시죠? 예,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참 많이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든 거 맞아요? 네. 아, 되게 민망하다.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실제로 보셔야죠.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어떠셨는지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몇 명이죠? 오늘 15명 참여하셨어요. 그럼 15명 중에 몇 등? 15등입니다. 15등. 네. 네, 다들 너무 잘하셨던데. 아,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 또 비대면 수업을 해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어쩔까 사실 반응도 궁금하고 이게 수업 진행이 잘 될까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의외로 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불편했던 건 없으시고? 불편했던 거는 순간순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카메라를 뭐 앞으로 뭐 가까이 해주세요. 막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잘 안 보여요. 뭐 더 올려주세요.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게 제가 보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한 소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걸 그냥 뭐 자녀들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보건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요즘에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일들을 하는 강릉 보건소인데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가보실까요?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은상 리포터.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연 상담 받으러 왔는데. 금연하러 오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금연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좀 발걸음 하셨는데 아니, 너무 가셔서 좋은데? 전화하시면 되세요. 아, 네. 네, 아까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네. 더운데 너무 힘들게 왔거든요. 마스크 네. 쓰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비대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 네. 지금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기존에는 금연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제 직접 오셔서 언제라도 예약 없이 그냥 오셔서 상담을 하셨다면 지금은 저희가 유선으로 필요한 이제 금연에 필요한 준비라던가 또 필요한 보조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우편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흡연자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금연.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데요.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흡연자인데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그 전화로 비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어서요. 예전에 금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금연은 늘 하고 있는데 늘 실패합니다. 아, 그러세요.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약 20분에 걸쳐 꼼꼼한 상담과 함께 금연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은 철저한 비대면 상담 중.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건강 관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비대면으로 금연 클리닉 한번 해봤는데 네. 진단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 니코틴 의존성이 이렇게 심하게 높은 편은 아니셔서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서 니코틴 보조제를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금연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혼자서 금연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올라가나요? 아, 그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는 성공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주변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는 금연에 필요한 물품을 우편으로 배송해드리고요. 금연을 잘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격려품까지 드립니다. 금연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보건소와 함께 해보세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과연 비대면 금연 프로그램을 왜 이쯤에서 하게 됐을지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주무관님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이 모두 다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방역 당국에서 흡연자가 고위험군으로 이제 추가가 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코로나19를 이제 더욱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강릉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 말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선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모바일 건강관리 앱하고 스마트 밴드라는 활동 양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동을 해서 1대1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각종 건강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별 체력과 요구에 맞춰 이뤄지는 건강업 행복나눔 교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코로나19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하시는데 네. 주무관님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힘차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운동이라든지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을 하시고 이제 마스크와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비록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깝게 즐겁게 보내자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건강을 챙기고 색다른 취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를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문화 수업부터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모두 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준비물도 아주 간단했는데요. 자, 모두가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네. 휴대폰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라면 의지가 약간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집에서도 심심하지 않게 알차게 보낼 수 있고요. 또 건강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꼭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금연 클리닉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용석 씨도 금연 클리닉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좀 힘들어졌지만 이렇게 다양한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즐겁고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도 유익한 소식들과 함께했습니다. 유난히 건강에 관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진짜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아까 이 모바일로 건강 관리하는 방법들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걷기 운동 꼭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날씨가 좋잖아요. 네. 봄바람 살랑살랑 맞으면서 또 마스크 착용 꼭 하신 후에 방역수칙들 잘 지키시면서 걷기 운동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서 건강 꼭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지은 리포터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연기됐던 K리그가 마침내 시즌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인해 집에서 경기를 즐기는 팬들의 모습과 올해 첫 상대인 FC서울과 맞붙게 된 강원FC의 개막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양양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 사고에서 10여 명의 목숨을 구한 숨은 의인 카자흐스탄의 알리 씨를 만나볼 텐데요. 외국인 근로자 신부님에도 위기의 순간 목숨을 건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오치를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한 이종헌 작가의 개인전이 원주에서 열렸는데요. 이종헌 작가의 작품과 함께 한국 오칠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의 오칠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한 해는요, 전국적으로 국외 스모그와 황사 먼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부 다 정말 하루 종일 뿌연 하늘을 보였었는데 네. 특히나 철원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는 차차 나아진다고는 하지만요, 당분간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북부 지역에는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평소보다 더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